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이어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정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를 비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자와 참고인 등 관련자 소환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3당은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처리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한 채 자체 진상규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치킨 한 마리의 무게가 제조사와 메뉴 등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양이 많은 제품과 양이 적은 제품의 무게 차이가 2배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 변호사를 위한 모임이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또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도 유감을 표시했고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명단 공개와 국정조사를 부각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명단 공개 배후로 사실상 민주당을 지목하면서 폐륜의 1차 목적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면서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왜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문재인이냐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여당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 더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륜의 1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적 시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윤핵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문재인이라는 생업지 주장만 연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가적 참사를 초래해 놓고도 무한 책임 있는 여당이 오히려 황당무계한 음모론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하니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운데 155명의 이름이 어제 인터넷 매체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논란 지금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고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서 여야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야의 반응은 일단 비판적이긴 한데 좀 수위가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문제는요. 네.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권이 끼어들 문제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가족하고요. 본인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유가족하고 언론이 맡아서 해야 될 문제고요. 만약에 유가족들이 취재에 응하면 그것은 공개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기 자녀건 하여튼 뭐 자기 친척이건 간에 좋다.
뭐 이아무개 김아무개라고 하고 네. 나이도 하고 뭐 다 깐다는 거죠.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취재에 응하면. 예. 실제로 일부 유가족 또 그 희생자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건 특히 또 해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사건이건 사고건 간에 모든 관련자들의 이름과 얼굴이 다 공개가 됩니다. 예, 예. 그건 뭐 해외의 경우에는 예외가 없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법이라는 굉장히 엄격한 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 사건 사고가 나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의 법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네. 이게 언론과 유가족들의 문제지 여나 야가 이러쿵저러쿵 끼어들 문제가 일단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고가 난 뒤에 이 참사가 난 뒤에 거의 만 하루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 자녀의 시체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전 그 수도권이죠. 경기도까지 포함을 해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뭐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러면은 예. 언론이 아니더라도 어느 사이트에 그게 가령 경찰 사이트건 아니면은 시청 사이트건 간에 명단과 특징을 공개를 하고 이분들이 20시간 그 내외의 시간 동안 전 경기도까지 포함을 해서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희생자 명단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논란을 하는 거는 정말 당국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잘못했고요. 희생자를 가지고 취재를 하는데도 언론이 이 개인정보법 때문에 주저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오히려 외신들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한 것은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랄까요? 예,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뭐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가령 앞으로 이런 참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다시 난다 그러면은 이건 한번 이번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야권의 배후설, 이렇게 사실상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배후가 있는 점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뭐 공개한 측에서는 명분은 뭐라고 들고 있는 거죠?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누가 추모해달라고 뭐 했느냐. 자 공개 뭐 공적 영역에서 추모한다고 치더라도 너무 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위한다는 것을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고 결국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정부가 잘못한 걸 오랫동안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는 사실이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내세우는 명분을 보면은 유서들도 동의할 거라고 믿는다. 자신들은 올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유서들은 무조건 동의할 거다. 더 나아가서는 동의해 줘야 되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런 대목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이 많이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 특히나 세월호 이후에 저 사회적 참사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퍼져 있고 예. 정치적으로 먼저 활용하는 사람이 세력이 패자가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예고된 상황임에도 왜 이런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야당에서도 보면 초반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명단 올려주십시오라고 모았잖아요. 취합을 했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안행부나 경찰청에 가면 다가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요구될 텐데 그렇게 했던 측면. 또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 특히나 명단을 공개하라. 뭐 명단 모은다. 이 이야기를 쭉 캠페인처럼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딱 선을 끊긴 했습니다만 이런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요. 오늘 아침에 이 폐륜의 1차 목적이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예. 명단 문제는 명단 문제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또 이 대표의 문제고요. 이건 두 개는 연관 관계가 좀 약한데 지금 뭐
국힘당은 모든 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가는데요. 예, 기승전 네. 이재명이다. 이거하고 이건 박홍근 전혀- 원내대표가 계속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고요. 명단 공개는 저는 다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다 빠지고요. 그건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고 언론이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이제 명단 공개 필요성을 일각에서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다만 어제 유가족과도 면담을 했는데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선을 끊기는 그런데 예, 이제 예. 우리 저 신경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기자 시절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옛날에 사건 나면 마루 사진, 뭐 피해자 명단, 사건 나면 지금도 자막으로 이름하고 어느 병원에 네. 누가 가 있다, 연세부 이게 마치 속보 경쟁처럼 하나의 정보였어요. 네. 지금은 언론에서 그걸 다 안 다뤄요. 왜? 마루 사진도 안 구하고 왜? 아. 언론에서 하는 것 외에 예. 수많은 SNS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친척이 다 알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건데 이래가지고 이분들은 내가 보면 민들레라니 뭐 무슨 며칠 전에 모르지만 모아서 예. 영정 사진을 만들고 이것을 유가족 협의를 만들고 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조화도 갖다 놓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걸로 좀 몰고 가려는 저희가 보였다는 대목 때문에 예. 좀 그도 말씀드리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여기에 네. 민주당이 그나마 뒤늦게나마 자 유족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선을 끈 것은 그나마 잘했다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일단 아니다. 그 유가족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언론과 유가족이 먼저 해야 될 일을 정치권이 끼어들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좀 순서가 잘못됐고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유가족 157명이죠 지금. 네. 여기도 아마 갈라질 겁니다. 예. 공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어떤 분은 내 가족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테니까요. 네. 이건 힘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일일이 하나씩 접촉을 해서 확인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진상 규명해야 되죠. 그리고 책임자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조금 더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에 의해서 정의당도 아침에 피켓 시위 나섰더라고요. 국정조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정조사는 해야죠. 네. 지금 국정조사를 막아서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하고 국조가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건데요. 수사가 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는 경찰의 셀프 수사이기 때문에 정당성과 객관성과 공정성도 담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수사는 개인 책임하고 형사 책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론 거기서 수집되는 정보가 또 다른 정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수사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국조가 다루는 문제는 수사가 다루는 문제를 넘어서서 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 당시 상황 판단의 문제, 지휘 책임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서 개선책과 대책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수사와 조정을 하면서 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국조가 동시에 진행된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예. 이건 지금의 여당도 야당 시절에는 여러 경우에서 그 국조하고 함께 해야 된다. 수사는 수사고 제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여야가 이게 입장만 바뀌면은 예. 입장만 바뀌면 180도 예. 지금 뭐 논리를 바꾸는데 그러지 네. 말고요. 수사와 국조가 같이 진행된 경우는 많고 얼마든지 서로 방해하지 않고 핵심에 다가서는 일을 할 수 있고 국조가 수준이 되냐 뭐 그런 네. 얘기하는데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수준이 안 되면 그건 그 의원하고 그 당이 책임을 져야죠. 당내 지금 움직임이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 들어보면 중진 이상은 국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어떤 지금 목소리가 제가 있습니까? 당내 예. 현역 의원들의 분포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되기로는 원내 지도부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 조금씩 변하는 느낌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은 수사지만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야당의 주장을 한번 검토해 봄직하다는 발언을 쭉 하셨다가 이 부분이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잖아요. 쉽게 원내대표가 물러가지고 야당 주장을 마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니까 야당에서 공격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시는 대로 강성규, 김은혜 수석의 두 수석의 퇴장 문제. 네.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주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경에 당내에서 공경에 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수사에 집중하는 게 맞다. 네.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국회의 준비 정도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와 굉장히 부딪힐 거다. 네. 또 하나는 이게 국정조사가 정말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대목이 중요해요. 이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목이 좀 나와도 참아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에 오는 바람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대통령실 이전하는 바람에 경비병력이 다 거기에 집중되는 바람에 일어났다. 이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고싶어 때고 여기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격하려고 할 거라는 게 네. 너무 눈에 또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거짓이 하나 있는 거 또 하나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봐도 예를 들어서 용산경찰서장 입에서 제가 용산경찰서에 해보니까 종로서가 맡았던 대통령실 경비를 제가 맡고 나서 경력 운용에 거기에 모든 신경을 썼습니다라고 말이 나오는 걸 참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대목. 또 하나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세요? 그러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국정조사 기관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때 네. 여야가 꼭 참고 서로 이야기 들어줄 수 있겠느냐. 좀 더 나가면 왜 이리 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하고 적극 행정을 못하느냐.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때마다 시위대 관리에만 신경 쓰고 인권 문제 때문에 시위대 끌려다녔다. 시위 주도 세력이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경찰은 항상 당했고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지금도 그런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답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그걸 참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대목을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 일단은 수사에 참고 안 참고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여야의 정치 쟁점화가 될 사안이 이 말이에요. 이런 말. 이것을 여야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국정조사위원들이 참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리 당략에 따라서 결정한다지만 그래도 당장 필요한 건 진상 규명이니까요. 진상 규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 제가 보더라도 예. 어느 대목에서는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피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수사해본들 지금 네. 보면은 수사해본들 새로운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타이밍이 문제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오늘 비공개 소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용 부원장이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 분석이 많아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기자생활할 때 이제 검찰도 오래 출입하셨고 하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전망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검찰이 이런 순서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서 이렇게 갈 것이다. 다음 스텝이 뭘 것이다라는 것도 지금 대충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상과 예정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 정진상 실장 부분은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이례적으로 깁니다. 대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예. 압수수색 영장을 옛날에 출입할 때 받아보면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를 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20페이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20페이지가 넘는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상 구속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사를 봤는데 네. 이건 거의 구속 수순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이번 소환 한 차례로 끝날 것인지 아닌지는 물론 그건 검찰의 속도 조절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들어가서 정진상 실장이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 만약에 검찰이 판단을 해봐서
도저히 이 사람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구속영장에 들어갈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의 사법 처리 구속까지 가는 데는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 뻔하죠.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사가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심 의원님,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네. 예. 그 수사하는데 부담도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부담이 예. 있죠. 당연히 부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정진상 실장을 사법적으로 처리한 뒤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들이댄다기보다는 예. 여러 가지 단계를 또 거칠 거예요. 아, 그 단계가 아마 예. 길게 갈 거고요. 이것을 국회 의결 단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도 또 검찰의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고요. 예.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났던 소음에 몇 배 큰 굉음이 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정진상 실장 오늘 소환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내용을 보면 정진상 실장 소환 조사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이 169명이고요. 네. 민주당 성향에 가까운 의원까지 합하면 180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2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그 민주당 안에 복잡한 기류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150명 정도 의원들의 침묵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근데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힘당도 지금 금방 주호영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고 윤심에 따라서 합창을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상민을 지켜라, 웃기고 있네도 지켜라,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목소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힘당도 말을 하는 의원은 사실은 10여 명 내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들이 침묵을 지키는데 저는 양당의 지금 내부 사정이 예. 거의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들을 대하는 예. 거대 정당의 자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반성할 대목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다. 전형적인 조작 수사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되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완전히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되면 그 이재명 대표가 만일 소환 조사받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요. 어느 하나 잘할 것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직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뿐입니다. 과거 핵심 물증이었던 정영학 녹취록과 전혀 다른 유동규와 남욱의 오락가락한 증언만을 뒤로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대표를 향해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진술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다, 조작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근데 예. 지금 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야당 탄압 조작 수사라는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유심히 보셔야 될 대목이 대장동의 주요 인물들. 자, 김만배, 유동규, 김용, 정진상 네 사람이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근데 유동규가 입을 열었다. 유동규가 입을 열어서 뭐가 밝혀졌죠? 아하, 뭐냐면 나는 우리가 저 대장동을 기획할 때 우리 민원 사항을 우리의 요구를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해서 관철됐다. 뭐가 관철됐죠? 건설 회사 배제해라. 그래서 금융기관 들어왔잖아요. 사업할 때. 예. 그러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상한선으로만 해놓고 밑을 다 풀어줘라. 이게 정진상을 통해서 다 전달되고 그래서 공모지침서 협약서를 통해서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사인을 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대가로 뭘 받았다고 나오는 거죠? 밝혀져야 되지만 700억 원이 3명 거였다. 누구 겁니까? 김만배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거였다. 유동규 인정하는 대목이고. 700억인데 돈이 너무 많아서 받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하자. 심지어는 분쟁, 법적 분쟁으로 가서 조정 명목으로 하자는까지 나왔다. 그럼 뭐가 남는 거죠? 결국은 자 유동규가 입을 열었다. 근데 정진상, 김용은 끝까지 나만 했다. 위에는 보고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현금으로 가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국민들은 다 의심을 하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김만배가 남아요. 김만배. 김만배가 무슨 소리를 하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바깥으로 보기에는 유동규 씨 혼자만 말하고 있지만 김만배가 입을 여는 순간 예. 김용과 정진상이 버티더라도 여기서 바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영장이 나왔다는 표현, 428억이라는 금액 이런 거 봐서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진행됐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정진상 씨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으면서 자기는 끝까지 물증이 없으니까 모르겠다고 네.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진상 실장 소환 조사 전국에 큰 분수령이 지금 될 것으로 이렇게 두 분 다 말씀 들어봤고요. 대통령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MBC 전용 MBC 이제 취재진 탑승 못하게 한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된 사안이 취재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 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로서는 특정 기자한테만 취재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 아닐까요? 전용기에서 이거 내 차니까 너 내려도 처음 봤고요. 이처럼 순방 중에 둘만 와.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기 때문에 네. 움직임이 금방 눈에 띄거든요. 예. 근데 둘만 좀 와봐. 앞으로 와. 맨 앞으로 와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알죠. 다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제 한 기자가 채널A이고 한 기자가 CBS 기자인데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한 기자는 보니까 배우자가 법무부에 근무를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정말로 사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이 아직도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만 돼도요. 네. 이렇게 사적으로 법조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둘만 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 비행기 전용기가 뭐 굉장히 넓은 곳도 아니고 좁은 네. 곳이기 때문에 금세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 옆에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다른 기자들이 있으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홍보수석이나 뭐 상의를 할 때 야 명단 좀 보. 근데 저 두 기자 나오고 잘 아는데 친한데 이야기 할 게 있으면 두 기자 좀 와봐라 그래. 예. 했을 때 누가 아유 지금 오늘 40몇 명을 타고 있는데 이거 눈에 나면 또 기자들 워낙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농을 섞어가면서 다음에 만나시죠. 뭐 서울 가서. 김은혜 홍보수석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못할 행동을 한 건 아닌데 네. 뭐 대통령 개인이니까 친한 기자하고 만나서 뭐 잘 있나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네. 지금 흐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언론하고 지금 각이 많이 서 있는 상황에서 또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비행기안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인연을 관계를 연연히 하는 것 같다. 중시하는 것 같다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안 좋죠. 뭐. 민주당에서는 MBC 전용기 배제를 포함해서 취재는 없고 받아쓰기만 남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미 전 민주당 의원,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조금 전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시 의회입니다. 네, 조금 전 통과된 조례안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입니다. TBS는 서울시로부터 그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해마다 300억 원 정도로 TBS 적산의 70%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기존 서울시 조례안에 TBS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습니다. 다만 당장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니고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던 원안에는 내년 7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지원 중단 시점이 2024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서울시의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직원 고용 승계와 TBS 자산 정리 등에 관련된 부칙은 법리적인 논란 소지가 있어 삭제됐습니다. TBS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가리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의 교통방송 기능이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례안 처리는 이번 11대 의회 판세가 국민의힘 위주로 재편되면서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이 조례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TBS 직원들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로부터 8달 만에 되찾은 우크라이나 헤르손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으로 성한 게 없는 도시지만 복구와 재건의 움직임으로 바쁜 모습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에 맞춰 우크라이나 국기가 올라갑니다. 8달 만에 헤르손 땅을 밟은 대통령. 감사와 미안함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The biggest city what was occupied since 24th of February, so that is the biggest city, and now it's free. So Ukraine came, so I'm happy. 헤르손 탈환에 공이 큰 병사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별다른 의전조차 없는 조촐한 행사지만 승리한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Слава Україні! 치열한 공방 탓에 도시는 성한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부서졌고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강물을 받아가야 간신히 설거지와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물과 전기, 인터넷 부족이 가장 불편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Ми повинні були зняти всю проросійську агітацію. І ми це виконуємо, тому що також нам це приносить задоволення. 도시가 제 기능을 찾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빠르게 복구의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회원국들은 1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이 결의안에는 한국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가 침공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를 취업할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15일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이정표가 세워졌다면서 지구에 대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다양성과 발전을 축하하기 위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1974년 40억 명을 넘어섰던 세계 인구는 48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은 건 지난 2011년, 11년 전입니다. 유엔은 현재 인구에서 10억 명이 더 늘어 90억 명이 되는 건 15년 후인 2037년으로 예측된다면서 세계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2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이 곧 적절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해 추가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통화 긴축 정책을 포기하는 건 아니란 점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중량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치킨 한 마리당 뼈와 살 부위를 모두 포함한 전체 중량 평균은 879g이었고 내내 치킨 매운맛 메뉴 중량이 1234g으로 가장 많았지만 교촌 치킨 간장맛 메뉴는 625g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같은 크기의 닭을 사용하더라도 업체와 메뉴, 튀김옷의 두께,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중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킨 반마리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 절반 이상을, 나트륨과 포화지방은 하루 기준치 70% 이상을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업체 가운데 교촌과 굽네, BBQ와 호식이 2마리 치킨 등 4개 업체만 홈페이지에 영양 성분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치킨이 영양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성분 표시 참여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에선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가 바닥을 드러날 정도인데요. 이대로라면 30년 만에 광주 지역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온 지면에 덤불이 가득합니다. 언뜻 보면 드넓은 들판 같지만 광주 시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입니다. 가뭄이 지속하면서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극심한 가뭄에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몰 전에 만들어진 다리까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메마른 정도는 더 심각해집니다. 절벽에 남은 검은 띠는 가뭄 전에 얼마나 많은 물이 차올랐었는지 보여줍니다. 광주 동구와 북구에 물을 공급하는 동복댐 저수율은 32%로 최근 10년 새 평균 저수율 70%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한 1년 전부터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보시다시피 저쪽에 보시면은 선까지 만수가 됐었는데 차츰차츰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물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난히 비가 적게 내린 탓이 큽니다. 동복댐을 기준으로 올해 68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대비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물 사용량도 그대로라면 내년 3월에는 동복댐이 고갈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광주 지역에 제한급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샤워하는 시간을 20% 줄여준다든지 그다음에 세탁기,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물을 20% 줄여준다면 저희가 제한급수 가지 않고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물 절약 캠페인과는 별개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등의 가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초중 고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고 특히 최근 2년간 남학생들의 체중이 많이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1000여 곳을 조사한 건강검사 표본 통계 조사 결과 비만 학생 비율이 2019년 15.1%에서 지난해 19%로 3.9%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표본 조사 대상 가운데 체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2년 새 평균 3.3kg이 늘었고 중3 남학생이 2.2kg 증가해 뒤를 이었습니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 1.5kg 늘었을 뿐 그 외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학생이 초중고에서 모두 늘었고 시력 이상 비율도 4.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자, 다음 질문은 대통령실 정무수석 나와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때 국회에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금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두고 봐왔어요. 6개월 만에 우리 너무 많은 거를 봤어요.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본인의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 상대로 합시다. 이건 같이 뭐 맘먹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대통령실입니까? 지난 정부 때도 우리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맞대놓고 윽박 지르고 또 조롱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합시다라는 말이 상대를 갖다가 윽박 지르거나 강요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통상 쓰는 말이 아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부산 지역에서 사용하는 합시다의 의미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른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보세요. 아니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하세요. 대놓고 이게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하시는 모습 그만하시고 윽박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근데 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게 된 겁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칠게 표현됐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에서 사과를 한 겁니까? 사과를 한 겁니까? 현재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1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밤까지는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비와 함께 바람도 불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대전과 대구는 5도, 부산은 9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대전은 15도, 광주와 대구는 16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입시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